우리나라는 이미 한국은행에서 영끌 파산 시나리오가 다 나왔었습니다. 대출 금리가 5% 가면 가계 대출자의 10%가 파산한다고 보고서가 이미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이게 지금 20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대출 금리가 5%대 오르면 가계비 10%가 상한불능이라고 나왔습니다. 10%가 사실은 경매 나온다는 거예요. 파산하고 신용불량자 되고. 200만 명인데 지금 올해부터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겁니다. 대출 금리가 몇 프로? 5%대. 지금 5%대 넘은 지 한참 됐지? 10%가 파산합니다. 한은이 이미 2018년도에 이 사태를 알고 있었어요. 양쪽 완화로 이걸 해결한다고 2019년부터 돈을 푼 거예요. 몇 년 뒤로 미쳐갖고 더 크게 폭탄이 된 거죠. 그래서 2018년부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파산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강남, 서울 전체가 한 건도 지금 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축은행 파산설 제가 나올 거라고 5월부터 그랬는데 벌써 시작이에요. 벌써 10조 정도 지금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난리 나는 게 뭐야? 저축은행. 못 받으니까 돈을. 전부 지금 난리 났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리고 미국 금리가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금리가 올해 뭐 7에 내린다 막 그러다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6.5%까지 1% 가까이 더 올라간다고 지금 얘기 나오는데, 장기전으로 가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아니면은 증권 전문가, 나 증권 전문가나 아니면 우리 중동 전문가 분들 나오셔갖고 교수님 나오셔갖고 떠드는 얘기가 맞길 바래요. 금리 인하가 왜 주가 폭락하니까 다 증시 떠나면 다 망하니까. 지금 5월 저축은행 확산되는 거 보니까 5월달 말부터 문제 생긴다. 저축은행들 갑자기 문제 터질 거라 그랬잖아. 이미 5차 중동 전쟁은 가자지구 전쟁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 그걸 인정하고 싶어 안 해? 인정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왜? 내일 당장 주가 폭락하고 물가 폭등하니까. 머리 아픈 거지.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최악의 경우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뭐 하루하루 위기는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점들이죠. 세상이 지금 국가 세력이나 경제나 모든 게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간에 다 전쟁들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세계적으로 균형을 찾아가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자기 위치 균형. 이 균형에서 밀려나면 그 나라는 이제 이 지구상이 잘못하면 삭제되는 거예요. 순삭되는 겁니다. 100년 전에 조선이 그랬고, 국가 존립이 위기하면 핵미사일 쏘겠죠. 당연하지 않겠어? 핵에 대한 유혹이 없겠어?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지금 가자지구 전쟁이니까 학살을 할 수 있는 거지.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나 무기 면에서 전혀 이스라엘한테 꿀리지 않아요. 어느 정도. 근데 가자지구 끝나면 어디 쳐들어가? 헤즈볼라입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이를 갈고 있어요. 이를 갈고 있죠. 헤즈볼라 뒤에는 또 누가 있어? 헤즈볼라에는 시리아하고 이라크 민병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막막한 거예요.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해도 뭐간에 인구나 쪽수에서 옛날하고 틀리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미사일이 있으니까. 근데 기술적 폭락한다 그럴 때 뭐라 그랬어? 기술 폭락하고 다 거지들 되면 우울해갖고 어디가?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얘기 기술주구 안에 그런 개소리 못하니까 혼자 어디가? 공원하고 영화관 가에 처박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저렇게 전쟁 1년 이상 끌고 가면 국가 경제 파탄 나는 겁니다. 투박하러 가고 술 처먹으러 가고 그런 거예요. 우울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아는 거 왜? 극장이 있었으니까. 20년 전에도 어디 갔어? 등산 가고 영화관 갔어. 요번에는 난 트레킹이라고 그런 거예요. 트레킹. 얘 산에 안 가고 캠핑 간다는 거죠. 이거 봤을 때 20년 전에도 등산 열풍 없었어? 등산 카페 왜 이렇게 성황이었어? 경제가 잘 나가서 성황이었나? 영화관에 사람이 이렇게 넘치고. 20년 전에 생각해봐. 20년 전에 카페, 다음 카페, 등산 카페 엄청나지 않았어요? 전국이 지금 다 초토화로 폐업 중이에요. 지금 제가 그랬죠. 이번에 심각할 거라고. 이걸 뭐라 그래? 복합불황. 근데 앞으로 트레킹이 대세입니다. 전국이 노숙 쉼터. 다들 그 미안한 거지. 나는 지금 자연과 함께 있다고. 20년 전에 하루들 다 등산 갔다니까. 앞으로는 캠핑 간다니까. 캠핑장 아니야. 텐트 갖고 캠핑장 가요. 아니면 주차장 캠핑을 하던가. 해외에 닮아가는 거지. 그럴 것 같아. 내가 작년부터 얘기했잖아. 앞으로 캠퍼, 트레킹. 자기 이제는 돈 안 들고 지금 캠핑은 돈이 많이 듭니다 지금. 근데 앞으로는 돈이 안 들어.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하게 되는 거지 새끼처럼 살아가는 캠핑 거지 새끼들 이제 탄생하는 거지. 트레킹 코스 전국에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 길 따라서 노숙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미국에서도 그랬어요. 그 길이 있어요. 미국에. 인생의 고난한 환경에 처하고 아주 족같은 환경에 처하면은 미국인들도 그 짓을 한답니다.
캠핑 장비 싸고 계속 트래킹을 하는 거야. 그게 몇 킬로더라? 600킬로인가 그래요. 금융 이후의 지리산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거지. 제 얘기는. 이스라엘 신용등급 A+로 강등. 나라 2년 후에 뭐예요? 멸망. 이란은 이스라엘 쏴도 너무 넓어. 이란하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거 다 이란 영향력 하에 있습니다. 이라크 민병대,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요르단 남부, 레마돈 남부, 시리아 다 누구 영향력? 이란. 가자 지구까지. 후티 반군도 밑에 있어. 봤을 때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게임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들 이스라엘이 이길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이걸 보라고. 이걸 보라고. 만약 이스라엘이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하고 수교하고 쿠웨이트, UAE, 이집트, 트르키예하고 만약에 평화 조약을 하면 시리아, 이라크까지 순삭입니다. 어디만 남아? 어디만 남아? 이란만 남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되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거를 몇 년 전부터 이란은 알고 있고 준비해 왔을 것 같아, 안 왔을 것 같아요. 이란 입장에선 이번에 국제적으로 자기 입지를 붙이지 않으면 이 전체가 어떻게 해요? 미국, 이스라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용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스라엘이 어디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하고 2달 남겨놓고 협정 조약문 2달 남겨놓고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몇 년 전부터 이란이 이렇게 되면 씨발 우리만 좆대는데 하고 기다렸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이란 입장에 기다렸겠어요? 아니면은 여기 꼴통 새끼들이 사고 쳐갖고 지금 전쟁 난 것 같습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자국이 지금 중동에서 고립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새끼들이 이란 애들을 적대시하고 1년에 몇 명씩 여기 이란 정치 지도자나 군사령관들을 죽여요.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복수하기 위해서 분노를 축적해온 거지. 이란 나름대로. 이란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죽고 복수의 순간이 올 때까지 제가 볼 땐 기다렸다고 봐요. 이란인들은. 준비하고. 이 새끼들이 한둘 넘으니 이스라엘 새끼들이 한둘 넘으니까 400발을 그냥 쏜 겁니다. 니네 더하면 더 있다. 그리고 니네 옆에 또 있어. 헤즈볼라라고 여기 헤즈볼라에서 로켓다 우리하고 요르단하고 시리아하고 이라크에서 한 4,000발 한번 써보지.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자국 멸망할 수 있으니까. 핵폭탄 쏘겠다고 하는 순간 미국은 이쪽에서 영향력 없어진다. 왜? 이스라엘 지금까지 핵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있다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5차 중동전쟁이 옛날하고 다른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아니면 느닷없이 터진 우연한 사건이에요. 지금 아리아인들이 사는 위대한 땅이라는 이란하고 유대인들이 몇천 년 하느님과 선택된 유대인들이 하는 두 꼴통 민족이 자존심이 맞붙은 겁니다. 이게 미국 대선이 끝나야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 중재로 미국이 뭐 양보를 얻어내는 뭐든 간에 이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다들 금방 끝날 거라고 얘기를 하네. 금방 끝난대. 이란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종교전쟁이 아니고 중동의 패권전쟁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살얼음판을 오래 가야 된다는 거죠. 올해는 그분들 얘기한 대로 긍정적인 게 없다는 겁니다. 저축은행 지금 벌써 위기설 벌써 나오고 있어. 5월 달에는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나올까, 저축은행. 여러분, 5월 1일부터 우리 제2IMF예요. 얼마 남았어? 2주 남았습니다. 5월 1일부터 우리 제2IMF. 왠지 알아? 5월 1일부터 경기대응 완충자본 1% 적립 시작한다고 작년 5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그 1년이 2주 남았습니다. 금융자본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경기를 이런 불경기를 대응하기 위한 은행의 금융권의 자본 적립이 5월 1일부터 시작이에요. 작년에도 방송을 했어요. 내년에 한다고 제가. 제2IMF입니다. 자본 적립하면 기업이고 가계고 대출이 엄청 엄정하게 집행되기 시작합니다. 왜? 내 당장 자본금이었으면 은행이 부도나니까. 언제부터야? 5월 1일부터입니다. D-Day가 언제야? 5월 1일. 경기대응 완충자본제도 언론에 뉴스에 아무도 한 군데도 안 나와. 1년째. 언제 시작인데? 5월 1일. 1% 시행. 그 1년 기간 동안 0.25%씩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은 땅 시작하는 겁니다. 경기대응 완충자. 은행의 IMF 때처럼 은행의 자본을 증자하는 거예요. 1%. 지금 최대 2.5%까지 증자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 엄정한 경기대응 완충자본제도 시행하는데 스텔스 DSR은 자본 달에 시행했고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다음 달 1일 날 하는데도 아무 얘기. 다 주식 투자래. 집 사라고. 그게 진실입니다.
한국경제 지옥 속으로 5월 1일부터 5% 이하로 내려가려고 5% 이상 되면은 가게는 200만 가구는 자동 파산입니다. 기업들 연쇄 도산이고 7월에는 스텔스 DSR 2차 계속인 거 몇 개월 만에 계속. 작년 그러니까 1년 전에 발표하거든. 1년 전에. 여기 나오잖아요. 2023 5월 24일 날 발표했잖아요. 내년 5월 1일 날 한다고. 몇 프로까지? 2.5%까지 최대. IMF 20년 만에 은행 증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데? 금융권이 증자하면요. 현실 세계는 지옥 시장인 겁니다. 은행이 안 망하면 은행이 대출 안 하면은 네가 망하는 거니까. 7월 되면 스트레스 DSR 2차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몇 개월마다 계속 이런 제도가 계속 시행되는 거예요. 내년까지. 내년 말까지. 전 금융 부분이 압박받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저축은행이든 뭐든 간에 대출해 주는데 거기서 대출 안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연계 효과라는 게 있어요. 금융권.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서 돈 빌려 보험회사에서 대출해 주고 보험회사가 밑에 뭐 캐피탈사에 대출해 주고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캐피탈 애들이 또 대출해 갖고 또 올려보내요. 이런데 그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먼저 급한데 저 1,000억만 빌려주세요. 1,000억 힘들고 한 500억 정도? 저 그러면 죽어요. 돈 가면 존나 압박받는 거야. 은행이 돈을 못 빌려. 은행끼리. 금융권끼리 돈을 못 빌려요. 하위 집단으로 증자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데 자본 증자가 안 되는 거야. 다른데. 그럼 뭐 해야 돼? 채권 발행. 금융채들 계속 올라갈 거라니까. 은행권끼리, 금융권끼리 그래서 압박기생. 실물시장 다 개박살 나는 거라니까. 점점 확산되는 거 연쇄 확산이. 영구채만 계속 바라는 거야. 올해 내내. 아니 저런 상황에서 돈이 뭐 휴지라고 인플레 때문에 몇 년 동안 나를 왜 이렇게 피는 거야. 저거 하는데. 그래서 영끌들 다 하셔갖고 다 지금 뒤질 맛이지. 현금이 휴지래. 전부 제 금융 돈 빌리는 자는 전부 다 압박기세 하는. 돈이 요즘에 빌릴 때 캐피탈. 우리 은행에 돈을 우리 캐피탈 모 은행에 돈을 안 빌려줘요. 대출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돼? 헬게이트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해. 어떻게 될까? 헬게이트. 지금도 헬게이트잖아. 더한 헬게이트. 더 가면 더한 헬게이트. 사람들은 어리 가서 위안을 얻어? 뭐 트레킹하고 영화관 가서 뭐 도박도 하시고 술도 드시고 그렇게 가요. 몇 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시다가 이 일이 끝납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세상은 또 돌아갑니다.